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고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걸 쓰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규제, 법적인 관리 체계로 사용이 돼요. 근데 앞쪽에 IT 거버넌스라고 붙으면 IT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느냐로 써요. 이 앞쪽에 커뮤니티를 빼고 오픈소스 거버넌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되면 커뮤니티 구성원들 안쪽과 바깥쪽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해 줄 건데,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프로젝트의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프로젝트에는 각각의 참여 구성원들도 있고 참여 구성원이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모델이 잘 정립이 된 채로 시작이 됐다면, 예를 들어 기능 A를 추가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고 만들기 위한 동의는 어떻게 얻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갈 거예요 라고 투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하는 팀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의사소통이나 공유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델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무슨 기능을 제안했어요. 근데 왜 제 이야기는 안 들어줘요? B가 제안을 했어요. B가 제안한 건 왜 다음 릴리즈에 들어왔어요? 악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미리 선언이 되어서 OSRB에서 중요도를 판별하고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묻고 그 다음에 공개된 걸 릴리즈에 담는다. 자,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악유가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이런 일이 있고요. 거버넌스를 관리한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라이선스를 관리한다와 거버넌스를 관리한다를 시장에서는 막 섞어서 사용해요. 마치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일은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라이선스의 준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거버넌스는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사용돼요, 용어로. 거버넌스는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라이센스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소스 코드에 대한 바른 사용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전략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라이선스를 갑자기 LGPL에서 MIT로 바꿨어. 그러면 우리 걸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자기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버넌스는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이런 거죠. 자,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의사를 수용할 때 게시판에 등록되는 순서대로 일을 할 거야. 자, 이런 모델이라고 하면 조직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요 그림이 사실 이제 그 잘 식별이 되도록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공동체는 이 상태예요. 라이선스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거버넌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엉망이 되고 바깥쪽 이걸 쓰려는 사람들도 엉망이 되는 상태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어딘가 듣고 보고 컨설팅을 했고 잘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한 데들을 보면 라이선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있고 거버넌스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이걸 가져다 쓰는 바깥쪽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왜?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고 가서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공유되는 건지, 나가 기여하면 뭘 해주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잘 관리를 해야 결국 건강한 커뮤니티가 생태계에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다른 조직에 이제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모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파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관리 체계 모델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도 거버넌스 도큐멘트가 따로 존재해요. 멤버십은 어떻게 할지, IP에 대한 보안 지재권은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가 정한 라이센스 모델은 어떤 건지, 개발해 나가야 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구성된 웰 스트럭처드 어떤 커뮤니티들은 전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잘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경우도 거버넌스라고 하는 섹션에서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드 멤버는 얼마나 있고, 기술적인 커미터는 어떻게 하고, 리더는 어떻게 뽑고, 그 안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는지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보이니까 온라인에 있는 페이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오프라인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오프라인 행사를 미드업을 할 거야. 그럼 미드업을 하는 주기가 있을 거고, 참여하는 게 있고, 돈을 내야 되는지 아닌지가 있을 거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있으면 그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브레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거버넌스 모델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관리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반 기업이 임의로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참여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이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프린시플이 있어요. 원칙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겠죠. 우리가 커뮤니티를 하면 우리 커뮤니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는 뭐 광고 글을 실으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인 거죠. 하지만 광고를 허용해요. 원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룰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역할이라는 걸 정의해야죠. 어떤 사람은 게시판을 담당해요. 어떤 사람은 서버를 담당해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해줘요. 역할을 정의해서 분리해줘야 그 중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분야가 나는 웹사이트 페이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로 기여하겠다는 그 역할을 써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수니까 구조가 있어야 되죠. 누가 리딩을 해요? 밑에 의사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구조를 알아야지 내가 사용자로부터 개발자가 되고, 개발자 위에 메인 커미터가 되고, 그리고 메인테이너가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보드가 되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해줘야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많이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메인테이너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저장소에 코드를 많이 넣으면 메인테이너로 해주는 건지, 이런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말해줘야 되죠. 3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커뮤니티에서는 퇴출합니다. 이런 게 정책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사람이 광고를 계속 올리겠죠. 스팸으로. 컴퓨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한테 잘랐어.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아니,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 것 뿐인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줄짜리 광고를 막 이렇게 보냈어, 사이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광고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정보 공유야.
그거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가치 없는 정보를 어떻게 판단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걸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커뮤니티 중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커뮤니티 중에 일부 빅마우스가 등장해가지고 온 게시판을 도배해서 커뮤니티가 사장되고 나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잘 말해줘야 돼요. 하모니카 커뮤니티는 누구 거예요? 하모니카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거는 누구 거예요?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글을 적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가 쓴 기술 자료를 다른 사람이 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모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기여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한 동의가 없겠죠. 그래서 커뮤니티들에 보면은 CLA라고 부르는 협약을 해요. 커뮤니티의 라이선스를 어그리먼트 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는 어떤 기여를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사용될 거예요 라고 하는 과정을 주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어떤 채널에 어떻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게시판에 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슬랙에 저 개발자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류하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 뽑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커뮤니티한테 물어본 사람이 아닌데 뽑았어. 그러면 내가 커뮤니티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 무언가 좋은 방향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외에도 땡땡땡이 있지만 공통 분모로 이러한 엘리먼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커뮤니티를 앞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죠?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점검하려면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빠진 문서는 뭐고.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커뮤니티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리드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기여자들 써 있는 거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금방 내가 말한 것들이 없는데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활약하는 회사일수록 그런 게 잘 준비되어야만 되는 거고, 그걸 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투명하게 할 때 쉽게 멤버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구성이 돼야 회사한테 파트너십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해봅시다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게시판이나 이런 형태로는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거버넌스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알려줄 거예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즉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모델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축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하나는 이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모델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몇 개 적었어. 사용자가 코드로 기여한 게 몇 개야. 이슈로 제공한 건 몇 개야. 그러한 것들을 숫자를 카운팅 해가지고 실제 이 공식적인 데이터,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마랑 메리토크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의 유형들이 몇 가지 국내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 딕테이터, 독재자 방식. 하지만 이제 베네볼런트니까 이런 방식은 프로젝트의 선의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리누스 토발즈. 커널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묻지 않아. 내가 결정한 기능을 내가 다음에 릴리즈 하는 거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제 방식의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Y축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성당 방식을 쓰느냐 시장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성당과 시장이라는 거 이제 오픈소스를 하면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장 방식을 쓴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개발자가 다 뛰어들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여를 하고 그 안에서 잘 식별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성당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코어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고 그걸 배포해요. 코어 멤버들만 커밋을 할 수 있고 메인테이너의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오픈소스 이러면은 뭐 누구 다 참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막스 같은 경우 VI 같은 편집기거든요. 이막스는 코어 팀에서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예요. 개발자로부터 뭘 받아서 그걸 반영하지 않아. 리눅스는 독재 스타일로 운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형태예요. 아파치 HTTP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서버 아파치 이 경우는 커미터를 뽑는 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뽑고 기여하는 것도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해서 기여하면 단계를 올라가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프로젝트 중에 HTTP 프로젝트는 그런 거버넌스를 따르지만 모든 그 안에 프로젝트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ODT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수를 받지 않고 코어 그룹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만 이렇게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우분투가 이제 중간에 있죠. 우분투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구조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분투는 출발할 때 출자자가 10억의 자산을 냈어요.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자해서 시작됐어요. 지금 영국 영 안에 있는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회사죠. 캐노니컬이.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는 당연히 출자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 팀의 구조로 보면 우분투 코어 팀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A, B, C, D 팀이 있는다. 코어 팀은 이런 형태로 움직여요. 어플리케이션 팀들은 각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모여서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10억을 낸 사람이니까 내가 의사결정권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50%의 의결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50%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음 의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자의 50% 승인과 커뮤니티의 승인이 합쳐져야 그게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을 쓰느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개의 모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쓰는지는 정하고 프로젝트를 해야 그 프로젝트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라이선스도 관리해야 된다고 했고 거버넌스도 관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거버넌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 이러한 모델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쯤에 있겠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어떤 거버넌스가 되냐?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현재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이죠. 코어 팀에서 만들고 의사결정도 코어 팀에서 다 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커뮤니티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1위로 가든 더 많은 방식의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거든요. 내가 활동을 많이 했으면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게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놓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높은 의결권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면 당연히 참여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커뮤니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한 메리토크래틱 거버넌스 어떤 이 모델의 예가 이게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예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시작해요. 그러면 기존의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정을 하는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의 중요도가 올라가죠. 인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개발자가 우리 슬랙 채널에 들어와서 뭐 매주 단위로 코드 패치되는 내용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얘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인정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부분 어플리케이션을 맡겨볼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권한을 주겠죠. 리더십을 획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얘를 투표를 걸어요. 투표를 걸면 플러스 1 또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투표를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커뮤니티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의견 없으면 0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결과를 공개해주고, 공개해준 걸로 이렇게 보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누구는 이제 커미터를 하는 게 좋겠다, 누구는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모든 어떤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하는데 이제 키팩터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런 게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인베슘이라는 회사 혼자서 하모니카 커뮤니티를 하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커뮤니티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참여와 지속적 지원이 잘 되는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준비된 거버넌스가 있어야 돼요. 마켓을 리딩하는 사람들의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커뮤니티가 약해. 제한적으로 지원이 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마켓이 확장되고 리딩이 되려면 이렇게 가겠죠. 스트롱 커뮤니티의 어떤 지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커뮤니티에서 막 활발하게 뭐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그런 지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자 가이드 뭐가 부족해요 하니까 그 애가 참여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되고, 요것보다 더 프로젝트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업계 전체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오픈스택, 리베로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고 어디로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알려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라고 하는 방향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했다면 이게 좋은 어떤 자료가 된 거고, 다른 사람들도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거버넌스 모델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면 실제 성숙도가 다를 뿐이지 시작할 때부터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성숙도가 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오픈소스를 잘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는 규모가 작던 뭐 크던 시장에서 힘이 있던 없던 누구에게나 필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그러면 성숙도라는 게 그 어떤 대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방 규모가 작던 크던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을 때는 작은 거에 맞는 게 있고 클 때는 큰 거에 맞는 게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프로젝트의 성숙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성숙도는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랭킹이 나오는데, 오픈허브의 랭킹을 살펴보시면 이런 형태로 또 나와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근데 또 다른 뷰로는 이렇게 나와요. 가장 활성화된 프로젝트. 또 다른 뷰로는 가장 활발한 컨트리뷰터가 있는 프로젝트. 각각 프로젝트가 탑 1에 가는 어떤 내용이 다 틀리죠.
그 이야기는 성숙도라는 건 다양하게 측정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보면 오픈소스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모델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로 물어본 거예요.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나를 물어본 거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조사 결과 베이직 레벨 그리고 중간 레벨, 고급 레벨인 3개의 레벨이 식별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베이직 레벨에서 해야 하는 거, 중간 레벨에서 필요한 거, 더 고급 레벨에서 필요한 걸 사람들이 수집한 거죠. 집단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프로젝트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이 프로젝트 정도면 성숙하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제품에 대한 문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표준들 어떻게 되는지 있어야 되고 테스트 계획을 품질 있어야 되고 라이선스에 대한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버그와 커밋을 한 숫자들도 공개해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래야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알습니까?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유지하는 능력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트 1, 파트 2 이것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구사항도 관리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크게 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기본적 레벨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하모니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젝트가 이 중에 이 정도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는 글로벌에서 쓰이는 오픈소스 머추리티 모델의 베이직 레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여러분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쓰는 사람이 많아요. 다운로드가 많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많은 R&D 계획서들을 내가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이렇게 써. GitHub 스타수 몇 개, 다운로드 몇 개.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지 커뮤니티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GitHub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CMMI와 비슷하게 5개의 단계를 끊어가지고 근데 수시로 일어나는 애드혹 단계냐, 관리가 되고 있는 단계냐, 정의가 되어 있느냐, 측정이 되고 있느냐, 최적화가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5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GitHub은 요런 정도 모델의 성숙도 단계가 있다. 그 조직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단계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요 모델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어떤 순위를 먹이기 위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이제 내용을 봤는데 1등부터 10등까지가 어떤 거는 프로젝트의 어떤 이런 구글 스코어 검색했을 때 뭐가 나타나는 어떤 트렌드 스코어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잡 포스팅 일하는데 많이 거론된 단어 리크루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랭킹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그 분야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랭킹을 넣기도 하고요. GitHub은 GitHub이 가지고 있는 순위는 지금 물론 리눅스가 100이죠. 왜냐하면 리눅스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뽑고 가장 파워가 센 커뮤니티니까.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뷰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여기 1등이 이거 틀리잖아요. 순위가. 여기 1등이 여기서는 5등. 이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성숙도 모델을 몇 가지 이것도 보여줬고 이것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준들을 통해서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잘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2016년도에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한 표준이에요. 그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의 성숙도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지침인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파스타를 선정할 때도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점수 주고 평가해서 결국 지금 파스타가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오픈 스택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자,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능성 부분, 이식성 부분,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커뮤니티, 라이선스 이슈, 고객 충실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세세 항목으로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을 어떻게 잘 준수하느냐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 프로젝트는 정보통신 단체 표준으로 등재된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성 및 성숙도 평가 지침에 측정 결과 몇 점입니다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썼던 게 하모니카 소개 자료에 우리는 하모니카 프로젝트가 91점인 거죠. 왜? 내가 이걸 지키려고 했으니까. 이 항목들에 맞는 걸 다 넣은 거. MySQL 같은 경우가 지금 90점대, 80 몇 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어디에 쓰냐 하면 이걸 써가지고 파스타 선정하게 했어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선정을 할 때 실제 이게 우리가 만들었던 표준이고 그 표준을 이 중에서 필요한 걸 뽑아. 그러면 기능적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 유닛 테스트를 하고 성능이나 보안에 대한 건 어떤 비기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다른 거 적용성에 대한 건 서베이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 결과를 모아서 프로젝트 A냐 B냐를 선정할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파스타를 그걸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챕터는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면 오픈소스 성숙도 모델이랑 표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쓰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쓰면 여러분들이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표 자료에서 저희는 프로젝트 성숙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을 썼고요. 이런 표준에 뭐를 따라서 해보니까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모니카 프로젝트는 그 표현을 써서 저희가 91점이라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